지난 시간에 이어 요약하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이라는 걸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요약을 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을 뭐 한다? 그렇죠. 선택한다. 요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과감히 삭제한다. 그리고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은 어떻게 만든다? 그렇죠. 일반화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순서를 좀 바꿔서 재구성하는 방식. 이것이 요약을 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다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야기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야기 자료 대신에 다른 글의 종류를 요약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글의 제목은 마을 학교에서 마을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마을 띄우고 학교에서는 마을과 학교가 각각 다른 낱말이고요. 마을 학교라는 건 하나의 낱말이에요. 그래서 고유명사 마을 학교로 변하고 있다라는 제목이네요. 그러면 마을 띄우고 학교와 마을 학교 중에서 뭐가 이 글의 중심 소재겠습니까? 그렇죠. 마을 학교입니다. 그래서 마을 학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설명문입니다. 자, 우리 설명문을 읽을 때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설명의 대상이 되는 것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 내용, 설명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요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 대상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읽을 때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요. 핵심 낱말이나 중심 문장에는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문단 읽는 동안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장이 중요한 문장일 것 같은지 고민해 보면서 글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도시가 유행이더니 어느덧 대세는 마을이다. 왜 갑자기 마을일까? 우리 사회는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물질적으로 평화로워졌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닌 협동이 아닌 경쟁이 최우선 가치가 되었다. 이러한 무한 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콩 한 쪽도 이웃과 나눠 먹고 내일 할 것 없이 서로 도우며 살던 옛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마을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생님이 가 부분 읽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가 부분에서 한 문장만 중요한 문장으로 꼽는다면 어디가 될 것 같은지 고민해 봅니다. 이 부분 꼭 있어야 해 하는 부분. 어느 부분일까요? 이 문단의 중요한 문장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로 도우며 살던 옛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마을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은 마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누가? 현대인들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만들기, 마을 공동체 만들기 등의 이름을 달고 마을 중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마을을 만들고자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마을 학교이다. 자, 우리 설명 대상이 마을 학교였잖아요. 이 마을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장이 중요한 문장일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삭제해도 되는 거죠. 삭제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느 부분이 중심 내용이냐? 사람들의 관계가 중심되는 마을을 만들고자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마을 학교. 요게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가겠습니다. 마을 학교가 무엇인지 다음에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마을 학교가 우리가 알고 지금 설명 들으려고 하는 중심 소재인데요. 이 중심 소재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으로 살펴본대요. 그럼 각각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밑줄을 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요약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첫째, 마을 학교를 누가 주도하는가이다. 마을 학교는 행정관청의 주도하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거는 중심 내용이 아닌 거죠. 마을 주민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마을 학교에서는 누구라도 이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이웃에게 배우는 학생이 될 수도 있다. 배울 내용 역시 주민이 스스로 결정한다. 그래서는 앞에 내용이 대한 결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은 마을 학교의 주체이자 학습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마을 학교의 첫 번째 측면이 누가 주도하는가에 있어서 주민이 주도해야 한다라는 거, 요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측면 살펴보죠. 둘째, 마을 학교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 자,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학교라고 하면 대체로 그 안에 여러 교실이 있고 교탁과 책걸상, 칠판 등이 있는 시설을 떠올린다. 그러나가 있다는 걸로 봐서 앞의 내용에는 핵심 내용이 없습니다. 공간으로서 마을 학교란 일반 학교처럼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해 라는 틀에서 벗어난다. 주민센터나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찻집, 도서관, 식당, 놀이터 등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며 모두 마을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찻집, 도서관, 식당, 놀이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일반화시켜서 표시했죠. 이 부분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모두 마을 학교다. 해서 마을 학교의 두 번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측면 보겠습니다. 셋째, 마을 학교는 무엇을 위해 활동하는가이다. 마을 학교는 단순히 무엇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마을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나 사업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더 나은 삶터를 만들기 위한 접근에서 시작된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학습을 매개로 만나 상호작용을 하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만들려고 한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복합적인 관계망 속에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아까 무엇을 위해 활동하느냐고 물었잖아요.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이다 라고 뒤에 답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부분, 즉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쯤 보면 약간 여러분들께서는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설명하는 동안 보시면 앞부분에는 좀 일반적인, 이 글을 쓰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이러이러한데 요것은 아니고 사실 마을 학교란 이런 것이다 하고 새롭게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정립한다. 자, 개념을 정립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그게 아니고 마을 학교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새롭게 개념을 정립해주고 있는 형태로 글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을 학교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이다. 마을 학교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은 마을 주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다. 그러나 마을 학교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 그러나가 나오면 이제 앞에 게 완전 핵심은 아니라는 걸 이제 눈치채셔야 해요. 그러나라고 이제 역접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한 주민들은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축제와 같은 행사를 벌이고 더 나아가 마을 사업으로 확장한다. 함께 학습하던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을 더 잘 보기 위해 공동 육아를 시작하고 이를 발전시켜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세우기도 한다.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이 만든 청소년 악단의 연습실은 찻집, 도서관, 영화관, 공연, 무대 등이 있는 마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자, 이제 이러면 좀 힘들어져요. 왜냐면 요약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교육 프로그램도 나오고요. 또 뭐가 나오냐면 동아리 활동도 나오고요. 축제도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마을 산업도 한답니다. 그리고 공동 육아를 하고 더 나아가 어린이집이나 심지어 학교를 세우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마을 예술 공간으로 발전하기도 한대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줄 친 걸 모두 뭉쳐서 일반화시킨 낱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양한 활동이죠. 어떤 활동을 하는가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건 거죠. 엄청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읽은 부분 중간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처음에 설명의 대상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데까지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거기입니다. 바로 가나까지예요. 요 가나까지의 내용이 바로 처음 내용이거든요. 자, 처음 부분에서 설명의 대상이 되는 마을 학교가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설명의 대상을 소개하는 데까지가 바로 처음 부분이었습니다. 이 설명의 대상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마을 학교입니다. 마을 학교라는 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어 라는 거였고요. 이 마을 학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 때문에 자, 두 번째 부분에서 네 가지 측면으로 소개할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된다. 첫 번째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된다라고 다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을 활동은 모든 공간, 마을 주민이 있는 모든 공간, 마을 주민의 활동 공간은 모두가 마을 학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에 가면 세 번째 무엇을 위해 활동하는 것인가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마을 학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엄청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게 뭐다? 마을의 주민이 주체가 되고 마을의 모든 공간들이 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그렇죠. 이게 바로 마을 학교다. 하고 마을 학교의 개념을 우리에게 새롭게 세워주고 있는 게 가운데 1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이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요. 76쪽입니다. 다 같이 볼게요. 잠깐만요. 화면을 크게 해서 보기 좋게. 자, 마을과 학교를 띄어쓰지 않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마을 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한답니다. 그래서 마을 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한대요. 마을이 학교의 기능을 단순히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자체가 학교의 기능을 하는 것. 마을이 학교라면 그곳에는 마을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교육도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이제 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 생각에는 자, 요게 동그라미가 마을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을이면서 동시에 학교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렇게 마을이 있고 마을 안에 학교라는 공동체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지금 마을 학교 개념은 마을이 곧 학교고 학교가 곧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하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학교의 기능을 단순히 보완하는 게 아니라 마을 자체가 학교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을 학교에서는 마을의 주인을 키워내고 주민을 발견하고 주민 간의 어울림을 만들어낼 것이다. 나아가 마을 학교의 경험은 주민 스스로의 마을을 움직이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역량, 즉 마을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을 학교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 주민들도 하나가 되고 마을과 가르침, 배움 이런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면 우산을 펴둔다. 한 사람이 우산을 펴면 우산을 편 사람만 비를 피할 수 있다. 갑자기 갑분싸 우산? 이런 경우는 이 우산을 비유적인 표현, 우리 비유 배웠어요. 1학기 때.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짐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산이 보통 하는 역할과 우산의 역할과 마을 학교의 역할을 뭔가 유사성을 토대로 연결하여 설명하려는 것이다 라고 짐작하면서 봐야 돼요. 웬 우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산의 특징을 가지고 마을 학교를 설명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산이 없는 사람은 비를 쫄딱 맞는다. 그러나 마을에 큰 우산을 펴보라. 마을에 큰 우산을 씌우면 마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비를 덜 맞거나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펴든 우산으로 막아주는 일, 그 기능을 하는 우산이 마을학교이며 이것이 마을학교를 만들려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마을학교를 만들려는 까닭이 우산처럼 어려움을 함께 막아주는 일. 우산이라는 낱말은 비유로 사용된 거니까 빼고 밑줄을 쳐볼게요. 그러면 결국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막아주는 일을 마을학교가 하는 역할이고 그 역할을 하게 하려고 마을학교를 만든 것이다 해서 마을학교를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운데 이 부분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줄여볼게요. 아까 우리가 처음 가운데 이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 부분 가운데, 그리고 이번에는 가운데 여기까지 4아 내용이 여기가 가운데였고요. 가운데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아까 가운데인 거죠. 가운데 1에서는 마을학교의 개념을 얘기했고요. 가운데 2에서 이야기한 거는 결국 마을학교는 어떤 것을 추구한다. 즉 학교와 마을이 동일시되는, 그래서 마을학교가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왜 세워지는지 바로 설립의 의도를 가운데 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을학교는 학교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다 하고 가운데 2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부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교과서는 77쪽이에요. 자, 끝을 맺으러니 슬로바키아의 교육자이자 종교개혁가인 코메니우스 말이 생각난다. 갑자기 코메니우스? 자, 아까 우산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마을 교육이 뭐고 마을 학교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이번에는 유명 인사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는 경우는 왜 하느냐고 하면 이제 좀 새로운 개념, 우리에게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고자 할 때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글쓰니 너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어떤 공격을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그런 걸 했어라고 이제 권위를 이용해서 권위를 이용해가지고요. 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좀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접근하여 설명력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가 한 말을 풀이하면 세계가 전 인류를 위해 한 학교이듯이 한 사람의 생애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학교이다. 학습이 삶의 전부이고 삶의 전부가 학습인 사회이다. 세상이 학교이다. 이 말이 아마 가지고 오고 싶었겠죠. 모든 사람은 학교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학교로 존재한다.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모든 사람은 학교를 지니고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학교로 존재한다. 자, 어떤 사람이, 이거 사람 인자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 존재 안에 이제 학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학교의 본질적인 가치가 배움이고 또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가진 지식은 또 다른 사람에게 배움과 가르침의 영역을 공유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가치를 공유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공유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공유해 나가면서 서로에게 배우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을학교에 이 개념을 적용하면 결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을 학교고 우리가 사는 마을 자체도 역시 마을 학교로 볼 수 있다. 마을 학교가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외치는 현대의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개선할,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자, 이 글을 쓴 이가 마지막으로 이 마을 학교에 거는 기대를 표현하고 있네요. 마을 학교가 현대의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대신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즉, 지금까지 우리 현대인들이 좀 이기적으로 살아왔다면 이기적인 것의 반대말, 서로를 위한 이타적인 삶. 내가 잘 되는 게 네가 잘 되는 거고 네가 잘 되는 게 또 내가 잘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가치가 생기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 글에서는요. 자,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여기까지가 가운데였고요. 자,
끝부분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을학교는 앞으로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바꿔줄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마을학교의 가치가 주는 기대 효과, 이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기적인 마음을 좀 없애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져본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단 내용 요약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교과서입니다. 자, 교과서 78쪽에 보면 지민이가 문단을 요약하는 방법을 참고해서 가부터 자까지의 문단을 요약해보자 했는데요. 지민이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를 읽으면서, 지금 보시면 이 가를 읽고 있어요. 지민이가 가를 읽으면서 이렇게 최근 사람들이 마을에 관심을 기대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어 하면서 그 중에 이 문장을 선택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서 문장을 재구성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재구성과 선택의 방법을 이용해서 요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이 라 부분을 또 해석할 때 보면 중심 내용은 마지막 문장에 있군. 이 문장을 선택해서 요약하면 되겠어. 근데 여기에 나오는 뭐 주민센터, 학교, 찻집, 도서관, 식당 같은 것들은 구체적인 대상물들이니까 이런 애들은 빼는 게 좋겠어. 구체적인 부분은 삭제해야지 해서 삭제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봐 보시면 바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마을학교에 대해서 하는 활동을 보니까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 밑줄 친 것이 모두 구체적인 마을학교에 해당하니까 요거를 똥 묶어가지고 일반화해서 요약할 수 있어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재구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삭제라던가 그리고 일반화라는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드린 요약하기 방법을 지민이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성평가는 쭈쭈쭈쭈쭈쭈.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79쪽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79쪽 내용을 해서 형성평가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자, 요 가 내용이라든지 라 내용을 보시면 선생님이 그동안 엄청 많은 힌트를 줬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힌트 뭐였느냐? 앞에 선생님 영상을 잘 보시면 영상에서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칠해 주었던 문장들을 잘 이용하면 바로 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 다, 마, 사, 자의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성평가 꼭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성평가 힌트 하나 더 드립니다. 형성평가에서요. 마을학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에게 마을학교를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요약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학교의 개념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거겠죠. 마을학교의 개념, 점 가운데 1, 가운데 2, 끝 중에 어디서 나왔나요? 그렇죠. 가운데 1에서 나왔습니다. 필기 내용 잘 보시면 답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